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9월 21일 9시 35분입니다. 9시 35분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좀 집에 들어가 쉬고 하는데, 그러니까 10시 넘고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좀 힘들 것 같아. 제 생각에 늦어도 9시 35분 정도에 시작을 해서 10시쯤 딱 들어가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참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 가지 유튜버 오면서 이제 유튜브 이런 걸 좀 듣고 오는데,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은 정보와 산 정보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어디 가서 무슨 누구 강연 들었고 성공한 사람, 또는 무슨 유튜브 봐서 성공한 사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이제 잭 웰치 위닝이라는 책을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잭 웰치 위닝이 처음에 이제 서두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평생 그 책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왜 책을 쓰려고 하지 않냐면, 책을 쓰거나 뭔가 이런 걸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잭 웰치는. 근데 자기가 책을 마지막에 쓴 게 뭐냐면, 정말 70까지 딱 일을 하고 나서 딱 은퇴하고 나자마자 쓴 게 이제 잭 위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감이 살아있을 때 그거 딱 한 권 썼어요, 그거. 예, 뭐 나중에 뭐 몇 권 뭐 딴 게 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명한 건 잭 위닝입니다. 위대한 승리라고 그러는데, 한국 제목으로. 제가 그때 딱 그걸 느꼈어요. 난 평생 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도 딱 제가 이제 금융권에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에 가다가 결국은 딱 그 감이 있을 때 책 3권을 딱 썼죠. 예, 그리고 나서 딱 느낌이 뭐냐면, 그때 이제 하루에 책 쓴다고 잠도 안 자고 썼어요. 왜? 그 감이 없어질까봐. 그 성공의 감. 그 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잘하는 그 느낌. 그게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뭐 정차안에 뭐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서서히 그 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들어가서 다시 제가 또 기업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감이 살아오르죠. 근데 그 감이 살아오르면 오를수록 제 말이 어눌해져요. 네. 그리고 뭔가 감이 떨어질 땐 또 말을 잘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글과 말이 잘 되는 거는 뭔가 지금 현장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을 때는 확실히 그 감이 살아있을 때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감이 살아있을 때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강의라기보다는 제 방송이죠. 저는 만약에 이걸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걸 만들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있는 거고, 이미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어떤 합의일 수도 있고, 저희 또 신념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하죠. 아무튼 제가 9시에 퇴근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걸 꼭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에 현직에 충실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강의 준비는 제가 현장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현장에서 예를 들면 6시에 퇴근해가지고 7시, 8시쯤에 집에 가가지고 발 닦고 텔레비 보고 책 보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준다? 전혀 감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9시에 딱까지 일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전 이게 진짜 생생한 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현장감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 좀 유명한 이야기죠. 예, 감성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성지능. 이 감성지능 얘기가 이제 사실 오늘 아침 회의 때 나왔어요. 예, 아침 회의 때 나왔습니다. 다니엘 골먼이라고 해서
아마 이 방송 오늘 찍는 이거는 어르신 밥상머리에 이제 어르신들 조언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왜냐면 어르신이 얘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또 회사의 경영의 신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입디면 다 훌륭한 말이에요. 예, 왜? 현장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회의 중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어떤 감성지능 부분,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제 이 감성지능이라는 것은 옛날에 EQ 아시죠? EQ. 예, IQ의 EQ.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모셔널 컨텐트, 컨텐트라고 그러죠. 컨텐트. 예, 컨텐트 이렇게 하는데, 이모셔널 컨텐트 EQ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EI라고 그래서 이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감성 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으로 지금 유명한 지금 그 단어로 뜨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사실 요즘 기업에서 유명한 어떤 화두입니다. 화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감성지능 연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90년도 때 피터 메이어하고 피터 셀로비하고 존 메이어,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감성지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 골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감성지능에 대한 책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EQ라는 개념은 피터 셀러비하고 존 메이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개념을 얘기했고, 감성지능이라는 것은 다니엘 골먼이 책을 써서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한 500만 부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요즘에 다시 또 이제 다니엘 골먼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 감성에 대해서 지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걸 말씀드릴게요. 한 5가지로.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지금 뭐 왜 이런지 그 이유를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감정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행동도 이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기분이 안 좋아서 뭘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조직 내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는 뭐 정신 또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으면 나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아, 저런 사람들이 감정이 좀 안 좋더라도 뭔가를 스트레이트로 일을 좀 잘 하고, 윗사람들이 시키면 잘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시 여겨서 우리가 뭐 미친 개라든지,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별명 중에서 뭐 피바다 뭐 이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키는 일은 잘한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이제 부각을 못 받는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또 뭐냐면, 그래서 결국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지금 어떤지도 알아야 되지만, 둘째는 뭐냐면 자기 감정 조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이제 알겠는데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왜? 내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감정이 어떤 상태인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감정이 어떤 상태라든 것도 알아야 되지만 왜 내 기분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실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감정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막 업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업 내에서의 두 번째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성지능을 또 얘기한 다니엘 골먼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동기부여 능력입니다. 이 감성지능은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날은 기분 좋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상사를 해도 어떤 날은 막, 야, 우리 막 한번 해보자. 뭐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오더니 막 누구 욕을 하고 막 뭐 오너 욕을 하고 또는 뭐 최고 경영자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떨 때는 뭐 해서 막 칭찬하더니 어떨 때는 욕을 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마다 자기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가 디프레스 돼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디프레스 됐을 때는 남한테 자기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리더 같은 경우는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목표를 자꾸 상실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내가 목표가 뚜렷해. 근데 어떨 때 갑자기 목표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째로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은 뭐냐면 자기 감정을 남에게 너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에다가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동기부여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에 더 나아가면 뭐냐면 이제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현재 상태의 감정 상태 이거를 내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까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었는데 이제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 뭐냐면 타인의 감정을 자각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능력까지 이제 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밑에 사람들이 뭐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또는 우리가 소위 그러죠. 뭐 상대방이 우리 직장 상사라든지 부하 직원을 봤을 때, 야,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안 좋냐? 오늘 어디 아픈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감정을 얼굴에서 읽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응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반응이 돼야,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얼굴을 갖고 있다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 감성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상대는 상당히 좀 골이 나 있는데 내가 뭐 별 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극한으로 가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대인관계 조절 능력입니다. 이건 뭐냐면 집단 다중,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능력 우수한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감정이든 이걸 넘어서 아예 전체의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등을 조종하는 능력, 협상을 이끌어내는 능력, 또 사교적인 것을 만드는 거,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그냥 나를 넘어서, 그리고 상대를 넘어서 아예 전체의 어떤 조직 자체를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대인관계 조절 능력까지가 결국은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골몬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서비스 중심 이제 시대고 지식과 정보 시대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옛날처럼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 이렇게 찍어내는 거. 예를 들면 옛날 포드 자동차처럼 그냥 뭔가 이게 우리가 찰스 채플린이 나온 영화처럼 그냥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의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개별의 어떤 그 조그마한 어떤 하나의 갈등과 충돌이 결국은 전체 조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아주 섬세하고 아주 예민한 조직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회사 자체가 서비스 중심의 회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 자체가 다 회원, 고객이나 이런 것하고 이제 관계의 설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자체가 이제는 부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상품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성 지능이 뛰어난 조직이 결국은 현재 지금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성 지능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니엘 골몬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그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 감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성을 내가 지금 감정이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느끼고 왜 내가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지를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거를 일단 인식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기분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이제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정이 왜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각하고 그거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그래서 내가 감정이 안 좋은데 요거를 이제 남한테 표출하지 않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지각, 두 번째는 조절, 세 번째는 자기 동기부여.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인의 감성까지 자각하는 거. 다섯 번째는 전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대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등이 없어지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수위를 조절하게끔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능력까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5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감성지능이라는 것을 뭐 어떻게 우리가 공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감성지능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자기 감정이에요. 일단은 내 감정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감정이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뭐 사랑하는데 와서 소리 질러서 미안해. 다 너 사랑하는 것 때문이야. 또는 뭐 부부도 그렇잖아요. 뭐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뭐 던지고 해놓고 나중에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내가 미쳤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를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 화를 내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감정인지 아닌지를 먼저 지각하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이제 회사나 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리더에 대한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예전에하고 틀린 거예요. 예전에 어떤 우리가 대량 생산 시스템 1960년대 70년대 때는 뭐 예를 들면 사람들 모아놓고 단체로 막 빠따치고 막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됐어요. 왜? 어떤 목표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용인이 됐단 말이죠. 그때는 어떤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구성원들 자체가. 근데 지금은 국가나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이 지적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또 부유한 구성원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국민들이 옛날보다 훨씬 잘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 사는 후진국도 지금 옛날보다 다 잘 살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 다녔던 직원들은 하고 지금 직원들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이제 잘 사는 직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아까도 유튜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적 매체들이 워낙 발달이 됐기 때문에 지식이 습득이 너무나 쉬워졌어요. 웬만한 걸 내가 뭘 아는 걸 가지고 예전처럼 뭐 60년대 70년대처럼 내가 무슨 지식을 아는 거, 내가 너보다 뭘 좀 알고 있는 거,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뭐 설파하는 거, 이런 것들 할 때 상당히 우위에 있었어요. 왜? 그런 교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 학교를 들어가는 그 외에는 그 교수한테 뭘 배울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연대 김용석 교수라든지 뭐 웬만한 훌륭한 사람들의 지식을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고 적음에 대해서 별로 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감성지능.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우월감이 있고 뭔가 위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남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내가 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 컨트롤이 되는 게, 이게 바로 현장적인 실력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도 다 감정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내가 뭐 어저께 기분이 나빴든 어제 뭐 술을 마셨든 뭘 했든 뭐 회사에서 뭐 9시까지 있으면서 뭐가 됐든 이게 자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든 간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런 루틴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청소년들, 학생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감정 컨트롤의 시대입니다. 감정 컨트롤의 시대예요.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요즘은 화내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5가지 단계, 자기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 그다음에 자기의 감정 조절하고 자기 동기부여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제약하고 마지막에 전체의 감정, 전체의 분노를 억제해 주는 거, 그리고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거. 이게 바로 5단계의 감성지능이다. 이걸 제가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골문 얘기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무 뭐 늘어져요. 이 얘기는 무슨 그냥 뭐 공감을 하자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기업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는 생태계에 맞게,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원래 현장감 있는 얘기는 말에 뭔가 약간의 그
좀 언어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장의 얘기는 늘 살아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화로란 말이죠, 화로. 예, 화로는 장식품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감정지능, 다니엘 골만의 감정지능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제가 요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